안녕하세요. 대리니 아빠입니다. 2025년 10월 21일 저녁 11시에 제가 요즘 가지고 있는 생각들 올려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 시장이 좀 많이 달렸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상으로는 이제 이번 주 아마 목금부터는 굉장한 과열권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신용을 쓰시는 분들은 이번 주 내로는 신용을 닦아야 되고 다음 주부터는 어쩌면 현금을 확보를 해야 될 가능성도 있다. 다만 이제 좀 더 빠르면은 이제 현금은 이번 주 목요일이나 금요일에 어느 정도 확보를 해야 될 수도 있는데 현금 이외의 공격수들은 여전히 저는 이제 반도체 그리고 순환매에 해당했었던 조선 이런 것들은 유리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그동안 조정을 받았던 방산 이런 쪽이 이제 수급이 빈집이다. 뭐 이런 이야기랑 그리고 현금을 확보한다면은 언제 할까? 이런 이야기. 그리고 현금 비중을 얼마나 확보를 해야 될까? 이런 고민들을 한번 같이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도 부탁드리고요. 영상 속에 있는 구글 콜앱 코드나 그다음에 뭐 엑셀 자료나 이런 것들은 다 뭐 멤버십 회원분들한테 공유를 해 드리고 있는 자료들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눈꽃빙수 회원분들은 이제 코드 같은 것들도 다 공유를 해 드리고 있으니까 참고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유사투자 전문 법령 때문에 댓글 기능을 정지해 놨음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리스크 관리를 뭘로 좀 많이를 하고 있냐면 이 제가 만든 이제 피어 앤 그리드 오실레이터라고 하는 지표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과열권에 갔을 때도 현금을 한 30%를 확보를 했어요. 이때 왜 현금을 100%안 하고 30% 하느냐. 이제 우리가 현금을 100% 해야 될 때가 있고 한 30% 정도만 해야 될 때가 있는데 우선은 외부에 이제 금리가 인하되는 사이클이냐 또는 상승되는 사이클이냐. 이제 그 구간에서 지금 현재는 어쨌든 금리가 인하되는 사이클이니까 유동성이 굉장히 공급되고 있는 사이클이고 그다음에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자산 배분 전략 중에서 이제 카나리아 자산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전략을 보게 되면 그 전략에서도 여전히 그 롱을 외치고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다양하게 이제 전략들을 구글 콜앱 코드로 이제 가지고 있는데 이 카나리아 자산 전략이라고 되어 있는 이 코드에서도 롱을 외치고 있어요. 그러면은 아직까지는 이제 공격이 가능하다라고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다면 이때는 이게 만약에 수비를 해야 된다라고 상황에 피어 잉그리드 오실레이터가 과열권에서 꺾이는 구간이라면 50% 이상의 현금을 확보를 할 텐데 지금은 금리가 낮아지고 있고 유동성이 계속 공급되고 있고 카나리아 자산이나 이런 전략들도 롱을 외치고 있다는 거죠. 게다가 이제 오늘 이제 확인했을 때 투자자 예탁금이 80조가 또 한 번 더 넘어서면서 굉장히 이제 신고가가 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이 많기 때문에 결국 시장의 조정폭은 크진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게 시장이 조정이 나오면 어떤 시장의 색깔이 또 변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특히 뭐 반도체 내에서도 뭐 소부장이 셀 때가 있고 또는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셀 때가 있고 이게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구간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현금을 어느 정도 한 30% 정도 확보를 하면 다음번 스텝에 내가 대응하기가 편하죠. 팔고 가는 것보다 팔아 놓은 상태에서 들고 있다가 시장이 원하는 방향 쪽으로 갈 때 그때 따라 붙는 게 훨씬 유동 그 훨씬 이제 수월하게 포트폴리오를 물 흐르듯이 관리를 할 수가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이 변동성 모멘텀이나 상대 강도를 보게 되면 변동성 모멘텀은 반도체 위주가 여전히 세고 그 상대 강도는 반도체 위주가 세고 그다음에 변동성 모멘텀의 10주 이평선 이상을 보게 되면 반도체, 조선, 원전, 로봇, 전력기기, 반도체, 증권 머릿속에 지금 넣어놔야 돼요. 그러면은 '아 이쪽이 이제 가격이 굉장히 센 거구나. 2차 전지가 여기쯤에 있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10일 이평선 이탈 제외를 보게 되면 반도체, 조선, 원전, 로봇, 그다음에 전력기기, 반도체, 그다음에 증권, 한전, 방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섹터 여기 지금 우리가 힘이 가장 센 섹터들을 여기 상위권에 분포를 하고 탑 15등 안에 있는 것들인데 이거는 이제 11선 이상에 분포되어 있으면서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 뭐가 가장 셀까? 라고 이제 보면서 이 중에서 이제 수급이 비어져 있는 것들, 가장 센 것들 중에서 수급이 비어져 있는 것들을 찾아야 되는데 가장 센 거는 이제 제가 봤을 때 반도체인 것 같다는 이제 뭐 저의 어떤 생각이고 그러면 시장에 이제 이런 섹터들이 내가 이런 섹터들로 들고 있으면서 만약에 조정이 나오게 되면 조정이 나온다는 거는
피어 앤 그리드 오실레이터가 어느 순간 가다가 변곡이 나오겠죠. 그 변곡이 나오기 전에 보통 과열권으로 진입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미리 이제 그 신용 쓰시는 분들은 신용을 다 꺼야 되고, 그다음에 이게 변곡이 눈에 보이면 그때부터 현금을 좀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랠리에서 10월 말까지는 그래도 모멘텀들이 꽤 있어요. 뭐 예를 들어 지난번 영상에서 반도체를 위주로 이제 들고 가는데, 우리가 계속 모멘텀을 생각해야 되는 게 금리 인하, 그다음에 트럼프와 시진핑의 에이펙 정상회담 미팅, 그다음에 셧다운 종료 이런 게 있지 않냐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리가 거꾸로 생각해 보면 10월 말이나 11월 초에 이게 과열권으로 갔을 때 뭘 조심해야 되냐라고 생각하면, 이것들이 모멘텀이 종료되는 것들이 다 주의해야 되는 것들이죠. 예를 들어 뭐 중요한 실적 모멘텀이 미국에서 거의 다 마무리가 됐다. 한국의 반도체의 실적 모멘텀이 단기적으로 마무리가 됐다. 그다음에 금리 인하가 어느 정도 모멘텀이 또 종료가 됐다. 그다음에 11월 9일에 해야 되는 뭐 미중 협상 타결에 대해서 또 노이즈가 또 있을 수 있지 않냐, 뭐 이런 이제 우려들이 있잖아요. 11월 9일까지 이벤트가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게 과열권으로 가는 시기가 이제 10월 말을 지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빨리 과열권으로 가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다음 주부터는 현금을 또 확보를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격수들은 당연히 변동성 모멘텀이 가장 센 것들, 그다음에 RS 최상위권들, 요 두 개를 이제 어느 정도 합집합의 개념으로 봐서 15등 이내에 들어가는 것들 위주로 이제 하는데, 그 안에서 이제 또 수급이 비어져 있는 것들을 찾아야겠죠. 그리고 당장 이제 신용부터 꺼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이유는 뭐냐면, 아시다시피 이번에 경제 캘린더상에 이번 주 이벤트를 보게 되면 미뤄놨던 15일 날 발표하기로 되어 있었던 이 물가 지표가 24일 날 저녁 9시 반에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지금 제가 이거를 저녁 10시, 11시에 찍고 있는데, 미국 시장의 그 인더스트리 상승률을 그룹으로 이제 보게 되면 그동안 이제 셌었던 비철금속들이 굉장한 조정을 받고 있어요. 물가지표 이전에 뭔가 좀 차익 실현을 하는, 그동안 셌었던 것들을 차익 실현하는 그런 느낌인데, 인더스트리로 이제 보게 되면 이제 아래쪽, 지금 아래쪽이죠. 오늘 이제 조정받는 것들이 골드, 실버 이런 것들이 이제 금리 인하 수혜주들이잖아요. 그런 것들, 그리고 그동안 셌었던 데이터 센터 에너지 같은 것들, 이제 뭐 원전 이런 것들도 굉장한 조정을 받고 있어서, 미국 시장에 있는 투자자들도 우선 물가 지표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미리 어느 정도 이 좀 차익 실현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 24일 날 물가 지표 발표하기 전에는 신용을 좀 꺼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 조선은 이제 순환매 관점에서 그래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오늘 이제 21일 날 새벽에 나온 뉴스죠. 유럽이 러시아산 가스를 단계적으로 수입 중단한다. 이게 사실은 결국 2027년 말로 이제 그렇게 한다는 거는 미국의 가스를 결국 수입해서 쓴다는 얘기니까, 결국 미국의 가스를 수입하게 되면은 한국의 이제 LNG 캐리어, LNG를 이제 운반하는 운반선들에 대한 발주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는 거죠. 사실 지난번 영상에 저는 이제 순환매 관점에서 조선이랑 금융은 괜찮다라고 생각해서 그 관련된 영상을 올려드렸을 때, 한미 그 협상이 다가오고 있다. 그리고 금융의 경우에는 그 아시다시피 배당의 분리과세 관련된 이슈들이 이제 나올 것이다라고 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때 이제 증권주와 그다음에 조선주들을 이야기했어요. 근데 이제 조선주는 지금 점차 뭔가 좀 확대되는 어떤 그런 흐름인데, 미국 선박을 한국에서 건조하는 한미 조선업 협력위를 만든다고 하는 이런 이슈들까지 고려를 하게 되면, 시장이 지금 뭔가 리스크가 발생을 한다고 해서 대피를 만약에 한다고 하면 그동안 조선은 좀 조정을 받았다는 거죠. 조정을 받았다가 다시 올라오고 있는 건데, 그리고 현중이나 뭐 하나오션 제외하고 이제 현중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신고가가 나고 있고, 그래서 조선업종으로 좀 대피를 하려고 하는 움직임도 있을 수 있겠구나라고 계속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그 ETF가 이제 변동성 모멘텀이 굉장히 센 놈들, 이 중에서 수급이 비어져 있는 것들을 찾아야 되는데, 여기 이제 보시게 되면 그동안 이제 강했던 것들, 2차 전지나 이런 것들은 지금 수급이 업종 단위로는
굉장히 과열권입니다. 이제 화장품은 수급이 비어져 있지만 화장품은 좀 전에 이제 우리가 변동성 모멘텀을 봤던 것 중에서는 그 변동성 모멘텀 상위권에 화장품이 해당하지 않아요. 게다가 화장품 수출 데이터는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좋지 못합니다. 게다가 APR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지금 목표가가 낮아지거나 또는 컨센이 낮아지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 이 3분기 실적이 발표될 때까지는 화장품이 이게 수급이 채워지더라도 크나큰 어떤 상승이 안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 바이오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단기적으로는 수급이 과열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보시게 되면 우리가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는 여전히 수급이 좀 비워져 있어요. 수급이 비워져 있기 때문에 반도체는 리스크가 생겼을 때 남들보다는 덜 깨질 가능성이 높다. 다만 그렇지만 이게 주도주라는 게 저는 이제 11선을 깨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주도주라면. 그래서 정배열의 주도주의 종목들 위주로 이제 반도체를 유지를 계속하면서 11선이 깨지는 것들은 팔고 다른 이제 반도체로 바꾸거나, 안 되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비중을 계속 높여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시장 참여자들은 시장이 삐걱거리고 뭔가 좀 애매할수록 삼성전자랑 하이닉스에 대한 비중을 높일 가능성이 있다. 그다음에 이제 은행도 있고, 그리고 이제 증권 이런 것들 그나마 좋게 좀 봤었는데 이것도 지금 현재 과열권으로 들어갔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좀 전에 우리가 이제 조선 관련된 이슈들을 얘기했는데, 시장이 조선의 어떤 실적이나 이런 것보다는 이미 밸류에이션이 많이 올라 있기 때문에 그 높아진 밸류에이션을 더 정당화할 수 있는 어떤 이슈들을 원했고, 그 이슈가 이제 미국과 한국의 어떤 협력, 그다음에 어 유럽에서의 LNG 가스 사용 이제 중단, 러시아 LNG 가스 사용 중단하면서 미국 거를 이제 수입해서 쓰는 그런 이제 어떤 시나리오들이 막 나오면서 조선이 움직였고, 그리고 조선은 때마침 수급이 비어져 있었다. 그래서 조선 쪽으로 아마 시장이 좀 편하게 플레이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그다음에 이제 내려가서 보게 되면 전력기기는 수급이 좀 과열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력기기는 그중에서 현대일렉 정도가 아마 수급이 좀 비어져 있어서 하나 정도만 이제 아마 선별해서 플레이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그다음에 이제 방산을 보죠. 이게 이제 우주항공과 방산인데 방산은 여전히 수급이 좀 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방산도 괜찮을 수 있고, 그다음에 어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게, 미국이랑 그 우리가 이제 조선만 지금 요걸 보고 유럽이 러시아산 가스를 단계적으로 수입 중단하기로 했던 거 보니까 이게 단순히 생각하면은 조선만 좋은 게 아니고 방산도 수혜예요. 왜냐면 유럽의 생각이 나온 거거든요. 유럽이 러시아를 적대하는 모습들이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유럽이 나토 정상회담에 따라서 결국 방위비를 올려놓은 방위비에 따라 이제 발주가 나오고 이런 모습들을 다들 이제 기대하는 건데, 그게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이제 시장이 해석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뭐 갑자기 트럼프랑 그 푸틴이랑 만나면서 이거 뭐 갑자기 화해하는 둥 뭐 이런 이제 시장의 우려가 있었는데, 저는 이제 이 뉴스를 보고 생각하는 거는 결국에는 유럽이 결국 러시아산 가스도 이제 단계적으로 수입 중단하는 거 보니까 확실히 이제 연을 끊고 방위비에 따라서 방산도 많이 이제 발주를 할 거고, 여기 이 그림에 따라 미국의 어떤 가스를 많이 수입하면서 미국과의 관계가 좋아지고, 그다음에 미국은 결국 이제 LNG를 많이 수출하게 되고, 거기에 따라 조선이 수혜를 입게 되고, 그리고 어 플러스 알파로 이제 한국은 이 방산 쪽에서 조선의 어떤 역할도 기대할 수 있겠구나. 요렇게 이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장 돌아가는 거랑, 그다음에 디램 익스체인지에서 이제 반도체 가격들이 올라가는 거랑, 그다음에 21 일에 이제 오늘 이제 수출 데이터 나왔죠. 수출 데이터의 판가가 계속 YY로 개선되는 모습들이 내년까지 지속된다고 생각하면 지금 현재 제 눈에 좋아 보이고 수급까지 비어져 있고 상대 강도나 변동성 모멘텀을 고려한다면 반도체와 조선 방산이 지금 매력적으로 생각이 든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또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왜 현금을 30% 정도만 하냐라고 이제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한 10 년치의 1년 단위로 MDD를 보게 되면,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MDD가 한 번 정도 터집니다. 1 년에 한 번. 1 년에 한 번 터져요. 1 년에 한 번 터지고 한 번은 그냥 터지고 끝나 버려요. 특히 이제 금리가
급격하게 올라가는 구간에서는 좀 심하게 줄줄줄 이렇게 터졌다가 올랐다가 터졌다 올랐다 이러고 있는데, 지금 이제 금리가 인하되는 구간이고 4월 달에 한국은 MDD가 과거의 평균적인 하락폭 정도가 터졌습니다. 한 약 코스닥 같은 경우는 보통 한 20%,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제 15% 에서 20%, 맥스 20% 정도가 이제 맥시멈 드로우다운이 한번 깨지고 올라오죠. 그러면 한번 깨졌기 때문에 지금 이제 10월 달부터 MDD가 한번 터진다 하더라도 이렇게 막 10% 이상의 MDD가 터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유동성까지 받쳐주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MDD가 터져 봐야 한 5% 정도, 6% 정도, 이 정도의 MDD가 터질 건데, 아마 개별 종목으로 그 정도 터지면 포트폴리오에 이제 너무 심하게 압축하신 분들이거나 또는 레버리지 쓰시거나 이런 분들은 아마 한 10% 에서 12% 정도, 2 배수 정도의 포트폴리오 타격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리 현금을 쪼끔 확보를 해 놓고 있으면, 요게 MDD가 쪼끔 내려왔다가 다시 이제 올라갈 때 되면은 MDD가 이제 채워지면서 다시 이제 시장이 호전될 때는 약간 또 시장의 색깔이 바뀌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적응하기 위해선 현금을 한 30%를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마 이 피어 앤 그리드 오실레이터가 다시 한번 과열권으로 가는 구간이 다음 주, 늦으면 다음 주, 빠르면 이번 주 이제 이벤트까지 이제 24일 날 있으니까 24일 전에는 신용 쓰시는 분들은 신용 다 끄고 23 일까지는 다 꺼야 됩니다. 그리고 24일 전에 가급적이면 현금 한 10 에서 15% 정도는 확보를 해 보는 어떤 시도도 해 봐야 되고, 특히 이제 21일 날 제가 이 피어 앤 그리드 오실레이터를 확인했으니까 22 일이나 23 일에 이게 더 올라간다면 저 같은 경우는 아마 피어 앤 그리드 오실레이터가 22일 날 저녁에, 내일 저녁에 너무 많이 올라왔다. 그러면은 23일 날, 24일 날 나눠 가지고 두 번에 걸쳐서 현금 30% 까지 확보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공격수들은 당연히 반도체, 조선, 방산 요렇게 이제 플레이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반도체는 지금 현재 단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조선의 경우에는 EU의 러시아산 가스 단계적 수입 중단, 2027 년도 말까지. 그다음에 한국과 미국의 조선업 협력이, 그리고 방사는 유럽이 러시아를 적대하는 모습이 나오지 않냐. 요렇게 이제 정리하면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에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